안녕하세요. 융달TV 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원장입니다. 오늘은 성형수술 받기 전에 본인에게 맞는 좋은 성형외과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다들 성형수술 받기 전에 어느 원장님 또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될지 고민들이 많으시죠. 이 원장님한테 받으면 무조건 결과가 좋다 라는 확신만 있으면 사실 고민이 안 될 텐데, 일반 사람들이 이 원장님의 수술 실력에 대해서 수술 전에 미리 판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병원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물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술할 병원을 결정하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그 좋은 성형외과를 고르는 몇 가지 꿀팁을 드릴까 해요. 먼저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망할 수 있다 라는 잘못된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넷에서 상위 노출이 되려면 검색 사이트에 광고비를 많이 쓰면 돼요. 그 말은 이 인터넷에서 상위 노출되는 정도가 광고비 지출의 순위와 더 관련이 많지 수술을 잘하는 순위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상위 노출되는 순위하고 수술을 잘하는 순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검색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거는 수술을 잘하는 순위가 아니니까 앞으로는 인터넷 검색에서 노출되는 결과는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을 선택할 때 실수하기 좋은 두 번째 방법은 무조건 병원의 규모가 크고 원장님이 많은 병원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 방법이 나쁜 방법은 아닐 수가 있어요. 병원의 규모가 크면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병원의 규모에 맞게 실력 있는 원장님들이 많은 병원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큰 병원에는 나이가 젊어서 경력이 부족하신 원장님들이 실력도 키우고 경력도 쌓으려고 대형 병원에 취직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큰 병원에 근무하시는 원장님들의 실력이 다 같지가 않아요.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도 계시고 경험이 짧으신 원장님도 계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은 경험이 많고 유명한 원장님께로 몰리게 되고, 그 많은 환자들을 한 분이 다 수술할 수가 없게 돼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병수술, 대리수술 같은 일들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병원의 규모가 크면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는 생각과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의 규모가 수술 결과를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성형수술 상담을 상담실장이 하는 병원은 피하는 게 좋아요. 수술 방향을 결정하려면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이 환자를 직접 보고 환자의 피부 상태, 근육의 힘, 환자가 원하는 모양 등등을 종합해서 수술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수술을 직접 해본 경험이 없는 상담실장이 수술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일부 병원에서는 원장님들이 바쁘시다는 이유로 상담은 실장님이, 수술은 원장님이 하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담했던 내용하고 실제 수술 결과가 달라서 수술 후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다면 수술 받을 병원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제 생각에서는 우선 성형외과 전문의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된다고 봐요. 최근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미용병원에서 성형외과처럼 홈페이지와 간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성형외과 전문의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병원명을 검색했을 때 땡땡 성형외과 의원으로 나오면 성형외과 전문의 병원이고요, 땡땡 의원으로 나오면 비전문의 병원이에요. 물론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해도 잘하는 분야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실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원칙에서 어긋난 이상한 수술을 하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성형외과 전문이냐 아니냐보다 수술 경험이 많으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분들께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인데 전문의이기 전에 의사니까 급하면 아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성형외과에 가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받는 것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산부인과 전문의가
성형수술을 한다면 그것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이를 받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저는 성형수술은 그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두 번째로 여러 병원에서 원장님께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같은 눈이라도 원장님의 견해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원장님들과 직접 상담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보통의 경우에 상담을 받아보면 상담해주시는 원장님께서 그 분야에 얼마나 조예가 깊고 정확하게 아시는지 감이 어느 정도는 올 거예요. 그리고 성형수술은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 중에서 제일 믿음이 생기는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수술 결정할 때는 수술 비용도 중요한데요. 한 번 수술을 받으면 결과는 평생 가는 수술을 단 몇십만 원 차이로 무조건 가격이 저렴한 병원만 찾아다닌다면은 나중에 결과가 잘못돼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제가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형 수술비 중요하지만 무조건 싼 병원만 찾는 것도 피해야 될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성형 수술비에 관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수술받을 병원에 대해서 제가 선택을 할 때 몇 가지 팁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병원을 오래 하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